우리 사회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뭐 경비 노동자들 인권 문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아카시시 압사 사고랑 12구 참사 이게 너무 비슷하게 벌어졌고 초기 대응은 같았는데, 그쪽은 독립적 진상조사 팀이 만들어져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그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오늘 이게 뭐지 싶은 얘기가 나와서 최근 경찰이 12구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가족들 450명 금융거래 내역 들여다봤다고 그러죠. 들여다봤대요. 이런 거는 사실은 사전 고지 없이 되기 때문에 계좌를 압수수색 그 계좌를 들여다보고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사후에 통보해 주는데 사후 통보를 지금 유족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족들은 이게 애초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마약 수사 한다고 그런 거하고 연결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약 수사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우리 애들을 갖다 마약 사범으로 좀 몰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비칠 수밖에 없는 제가 거죠. 전에 이제 뭐 그런 향정 사건이라고 하는 향정 사건 보면 거래 내역을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진짜 계좌를 이체를 해서 물건을 받은 게 있느냐라는 걸 하나를 보고요. 하나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 인근에서 ATM에서 돈을 뺀 내역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한 도스 1회 분당 얼마 시세가 얼마다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이거는 그럼 몇 회분을 뺐네. 이제 이런 거를 ATM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ATM에서. 그럼 혹시라도 이제 우리 유족들은 이태원 인근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이 ATM에서 돈 뺐나 뭐 이런 것 본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이게 그 이태원 영장 수사하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태원 영장이 그때 제대로 정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설명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고 거기서 내렸냐 하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 금융 거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찍힌 거, 거기에 당시에 그 시간에 그 카드 찍힌 거 이거 보면 알죠. 교통카드 찍힌 거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갔다고 한다는 거는 마약 수사 쪽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여론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정차역에 그 지역에 몇 명이 그날 모였나 또는 이태원역에 몇 명이 통과를 했나 이거는 보통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 맞습니다. 핸드폰 통신 기록, 여기서 얼마나 이 핸드폰이 많이 움직이고 여기서 어떤 기지국에서 보면 되는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촛불 집회할 때 인원 추산을 전부 다 핸드폰으로 했어요. 그렇죠. 정부 측에서. 그래서 뭐 무정차 통과 요청을 왜 안 했냐, 인원이 얼마였냐 이거는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2차 가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 희생자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거 2차 가해로 저거거든. 당시에 참사를 다시 또 떠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우리 애들을 갖다가 우리 그 희생된 사람들을 갖다가 마약 사고로 몰려가려고 하는 이런 억울함까지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작년 11월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거 계좌 거래 내역 압수수색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글쎄요, 그러다면서요. 검찰에서 이거 2차 피해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반려했었는데 그 뒤에는 또 반려하지 않고 받아가지고 결국은 들여다봤어요. 이때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반려한 경찰이나 검찰과 이번에 실제로 결국은 들여다본 경찰이나 검찰은 서로 다른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참사 본질을 흐리는 이런 일들이 아닌가. 그리고 신뢰를 더욱더 이렇게 저해하고 해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관련 뉴스 하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 피해를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동료들이 어제 추모식을 열고 관리소장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소장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적강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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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비원 77명을 대변해서 들어옵니다.
박 씨가 숨진 뒤 일주일 사이 이 아파트 경비원 6명이 관리소장과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소장이 취임한 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만둔 사람은 20명에 달합니다.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면서 사직서 3명이나 받았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예, 물론 이 관리소장은 갑질이 없었다라고 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비원들 갑질 피해는 주로 저는 입주민들한테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관리소장한테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요. 예, 입주민도 하고 이제 관리소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직장갑질 119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낸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종종 많아요. 그게 이제 사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일상적으로 경비원들이 계속 듣는 거죠. 네. 뭐 외모 차별을 한다든지 그 폭언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직업 자체를 갖다 폄훼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애들 앞에서 예.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경비원을 옆에 세워놓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괴롭힘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차별인 거죠. 차별. 예, 예. 네. 이게 아무래도 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용상의 지위라든지 예.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도 항의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처지에 문제짜리인지 있는 모르니까 거죠? 네, 뭐 이러니까 이제 무대응으로 저 하고 워낙 상처를 받고 이제 해서 뭐 이제 병원 다니면서 약도 드시면서 그거를 좀 뭐 이겨낸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전 제일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갑질을 당하고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저렇게 차별을 당하고 그래도 이걸 그만두면 네. 당장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용을 하고 저 청소년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예.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이 경비원들한테 반말하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네.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에 백정을 대하는 것 같이 백정이나 백정이 머슴 뭐. 예, 예,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건화되는 거는 뭐 1년에 몇 건씩 일어나잖아요. 뭐 최희석 선생님 뭐 사건이라든지 뭐 해서 네. 이제 나오긴 했는데 실제 드러나지 않는 거는 굉장히 강범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료 경비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어르신 관리소장이 주차 단속을 하라면서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네. 중요 사안보다는 머리 염색을 하지 않은 점, 머리 허옇게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빗자루 위치가 잘못됐다. 이런 잘못을 근데 그거를 지적했다고 업무를 하는데. 갖다가 숙지시키는 거였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분은 근데 그렇게 그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업무 숙지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게 뭐 이게 뭐 대부분 이게 경비원들이요. 네. 우리나라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약 27만 명 정도 되거든요. 27만 명. 꽤 많네요. 27만 명이고 제일 많은 연령대가 60에서 69세예요. 그리고 이제 70대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이제 일자리 구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시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의 이제 임금 수준 같은 경우는 진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요즘엔 이제 3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이 많이 있어요. 초단기 네. 계약을 많이 초단기 하거든요. 계약. 이러니까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뭐 이런 어떤 그런 지위 자체가 너무 이제 취약하니까 네. 이것을 이것을 그냥 또 수용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함부로 대하는 게 너무 이제 일상화돼 있어서 어린아이조차도 막 반말로 하면서 지시하고 뭐 욕하고 이런 거 아주 빈번하고 이런 것도 계속 감수하면서 이제 경비원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일단 초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뭘 항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서 본인이 갑질을 당했다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예. 구조가 예.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한테 용역을 주고 그러니까 경비원은 하나인데 여기 이제 사용자는 다중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입주자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내가 돈 내서 너 월급 받는데 내 말 안 들어 이런 것들이 너무 딱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게 이제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네. 이게 너무 자주 바뀌거나 네. 뭐 여기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거기에다가 관리용역회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있죠. 관리용역회사를 이렇게 선정을 하죠. 관리용역회사도 또 경비를 또 따로 하고 청소도 또 따로 하고 청소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이 고용 자체가 너무 쪼개기로 하면서 불안하게 가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다 항의할 수도 없고 이런 욕설이나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이 나의 직장 상사이거나 형식상 법적으로 보자면 사장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럼 관리소장님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 이번에 이거 같은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사실 권한 없는 그런 지시를 한 거예요. 업무 지시를 한 거죠. 업무 지시를 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용역업체 사장,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한데, 그러니까 이제 용역업체니까 그쪽의 사장이 뭘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니까 관리소장은 어떻게 뭘 하라 마라 지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 사각지대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용역회사, 그 다음에 경비용역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소장하고 경비원하고는 직접적으로 법률상에 고용 피고용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갑질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한 사업장도 아니고 그런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뭘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죠. 일터에서 일어난 괴롭힘인데 법적 관계가 직장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리어 이제 이 경비 업무라든지 청소 업무 이런 업무 분담만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 사람들의 어떤 노동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돼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강북구에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희석 경비원. 그 사건 이후에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시행령만 바꾼 거죠. 시행령을 바꾼 거고 실제로 요게 이제 이런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은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줘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 어떻게 제일 꼭대기에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고 이런 간접 고용이나 이런 초단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고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 노조법 2조 3조 우리가 개정안이 지금 한노회를 저기에서 법사에 넘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게 이제 통과되면 그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럼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게 제정돼서 이거는 차별이다. 차별이니까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겨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하시는 분들은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차별금지법과는 잘 여기를 하지 않는데 이게 차별금지법에 차별이 가장 많이 일어난 거가 고용과 피고용 관계거든요. 네. 7844님 맞교대 시설관리도 최저임금입니다. 시설관리 쪽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6678님 맞습니다. 현직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이러한 일은 너무 슬프네요.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지켜보고 제안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걸로는 이 지금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 차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2월 달인가 안양시에 이제 한 아파트 관악 부영 아파트인데요. 동안구 쪽에 있는 거기에 아파트에서는 목조 조립주택 요런 걸 2동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경비원과 청소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해놓습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됐냐면 안양시가 조례를 고쳤어요. 조례를 고쳐가지고 요거는 아파트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걸로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또 지원도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실에 그 습한 곰팡이 슬고 냄새 킥킥나고 이런 데에서 있던 휴게실을
지상에 햇볕 잘 되는 곳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이러고 나니까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들도 이게 존중받는 이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파트 주민들도 매일 거기 경비원들 쉼터 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데서 공기도 안 좋아하면서 고생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로가 다 좋은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실전에 옮겨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것도 그 경비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예. 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권한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네. 관리소장이 아니라 입대위가 직접 직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네. 굉장히 재밌는 좋은 예.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예, 용적률에서 빼준다. 예, 예. 경비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 휴게 공간은 그리고 지원도 해주고 예.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차별과 혐오의 정서를 우리 스스로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 경비 한다고 하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 연세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 보면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말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정서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막말하고 폭언하고 네. 또 멱살 잡고 뭐 저거 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주차 뭐 잘못했다고 또 있고 뺨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최희석 이런 경비원 것들. 사건 이게 주차 잘못했다고 예. 막 그랬던 거죠. 예, 이거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이게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식의 것으로 저거 하는가. 사실 아이들이 그런 거는 어른들의 책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차별과 혐오의 정서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저거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사람도 다 늙잖아요. 늙게 되면 요즘에 고용 시장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네. 경비원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그럴 텐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정서를 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가 만든 조례는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이런 거네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